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한시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잡시라고 하고 음주라고 읽는 도연명, 도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국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한시 보는 방법에서 다섯 자이고 네 자일 때 또는 여덟 줄일 때라고 했는데 오늘은 보세요. 다섯 자씩 총 10구가 됩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시형식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시형시가 맞지 않으면 근체시가 아니라 고시라고 합니다. 다섯 자씩 10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원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시는 형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운자가 다 짝구로 되어 5원은 무조건 2, 4, 6, 8, 10 이렇게 되는데 한자의 발음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구인 헌, 편, 산, 환, 언자가 운자인데 다 발음이 각각 다르지요. 자,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해석도 자유롭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오늘 잡시라고 해서 다른 것이 없이 섞여 있는 시라는 뜻인데 음주라고 써 있듯이 술을 먹고 지은 시입니다. 누가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술을 먹고 도연명이 20개 정도의 시를 지었는데요. 술을 먹고 지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좀 내 거 첨삭지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오늘 보시는 건 20개 중에서 다섯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의 음주시에 들어있는데요. 먼저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람인데요. 초반에는 관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관직을 했고요. 관직하면서 쌀 5말로 허리를 굽힐 수 없다라고 오두미로네가 그렇게 치졸하게 살 수 없다 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와서 전원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썼던 책이 귀거래사라는 글로 아주 유명한데요. 도연명은 전원 시인입니다. 시골에 돌아와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유유자적 이렇게 글을 짓고 살다가 돌아가시는데요. 그때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시를 지었던 건데 전원 생활을 한 만큼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시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많은 그 20수 중에서 이 다섯 번째 시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유명한 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시를 보실 때 다섯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 자, 세 자씩, 두 자, 세 자씩 끊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본 후에 첫 구절부터 천천히 해석해서 도연명이 도대체 어떤 이런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한번 같이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연명의 호는 오류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집들에 5개의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선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전원시인답게 호도 그렇게 되고 있네요. 먼저 읽을게요. 결로 제 인경이나 이무 거마헌이라 문근 한응이요 심은 지자편이라 체구 동리하에 유연 견남산이라 산기 1월 가요 비조 상여환이라 차중 유진으로되 욕변 이 망언이라 마지막 구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처럼 마지막 구절에서 작자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정말 캬 하면서 좋아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결로라고 했습니다. 초가집 로자죠. 자, 초가집 려, 결려, 초가집 려예요, 려. 초가집 짓고 살았습니다. 제 인경에, 자, 인경이라는 말은 속세, 사람들이 사는 땅에 내가 이렇게 초가집 짓고 살았지만, 그랬지만, 없다, 뭐가? 거마원, 수레와 말소리 시끄러운 게 나한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 수레와 말은 관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돈, 명예 이런 건데요. 그것이 아주 서로 차지하려고 시끄럽게 세상이 아주 각박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 초가집 짓고 살았는데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렸을까요? 분명히 났을 텐데. 그렇죠. 마음을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왔겠죠. 두 번째 볼까요? 문군 그대입니다. 그대 나한테 물었지. 하능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이자는 너이지만 여기선 그럴련자처럼 봅니다. 끝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미요?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이 저절로 저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더라. 관심을 두지 않게 되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체구 동리하에 나 국화꽃 땄다. 어디서?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꽃 따서 뭐 했겠습니까? 제목 보세요. 음주죠? 국화술 담으려고 따고 있었는데요. 유연 묘연히 갑자기 내가 남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국화꽃 따다가 저기 이렇게 남산을 보는 걸 상상을 하십시오. 그래도 네 번째입니다. 산 기운이 일석 해가 지는 석양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 석양해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서로 짝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너무 멋지지요? 자, 내가 국화꽃을 따고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아니, 남산 쳐다보고, 더 멀리 하늘 봤더니 새가 막 집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경치를 봅니다. 거기에서 이 도연명이 이게 삶이지, 이게 아름다움이지, 내가 이거 보려고 시골에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차중, 그 가운데 진우가 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진실된 뜻이 있음이로되 욕변, 내가 그걸 욕변, 변론, 뭔가를 구분 지으려고 하지만 이미 망언, 할 말이 없더라. 그 감정을, 무라일체가 된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 라고 시를 집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욕변, 뭔가 하고 싶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화버린 이 심전심이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전원생활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그런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해봐라.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좋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면 말이 또 안 나오지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전원생활하는 진짜 뜻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멋지지요? 자, 보십시오. 술을 먹고 진 도연명이 전원생활하는 이 시인답게 멋지게 시를 짓습니다. 먼저 흐름 파악 한 번만 다시 볼까요? 항상 흐름이 경치를 생각하고 대답하고 경치 생각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람 사는 세상에 초가집 짓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명예욕, 시끄러운 소리, 거마 소리가 나한테는 없었다. 그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지요. 마음이 멀어지면 그렇게 사는 것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화 땄어요.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 따다가 내가 묘연히 아득히 남산을 봤죠. 그랬더니 산 기운이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 하늘에 새들이 서로 짝지어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뜻이 있음이로되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변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라고 시를 짓습니다. 제가 약간 의역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는 직역보다는 약간 그 시인의 감정이 되면서 하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시를 한번 보셨습니다. 형식이 자유로운 시를 고시라고 하고요. 다만 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원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식은 이렇게 운자가 맞지 않지만 짝구를 다 운자라고 주고 작자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과 벗삼아 유유자적 살고 싶다라는 작자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연명의 시를 이렇게 보시니까 같은 감정이입이 되시고 전원생활하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며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시 보고 그렇던데요. 자유롭게 시골에서 별장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그런 휴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이 시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석 쫙 하면 음미하고, 시는 그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신가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한시도 가끔씩 한번 이 경의사당에서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